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깊은 밤 2시 13분, 병원 전체가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을 때였다. 갑자기 복도에 울려 퍼진 한 마리 개의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컹, 컹, 오어. 백설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색견 중 하나였다. 순수한 진돗개 혈통을 가진 이 개는 지금까지 23건의 중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백설의 행동은 달랐다. 아, 백설아. 왜 그래? 경찰견 핸들러 박민수 경위가 당황하며 목줄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백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신생아실 특별병동 5호실 앞에서 지저댔다. 병실안, 갓 태어난 지 48시간도 되지 않은 한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다른 신생아들과 달리 이 아기는 울지 않았다. 그저 깊고 어두운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야간 당직 간호사 김은영이 급히 달려왔다. 여기는 무균구역인데 개를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백설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박민수가 말끝을 흐렸다. 바로 그때 백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기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존재를 발견한 것처럼. 그 아기의 이름은 이수진.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견 핸들러로서 백설의 행동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과장님, 어젯밤 서울대병원 CCTV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박민수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무슨 일인데? 강성호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백설이가 신생아실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CCTV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새벽 1시 47분, 아무도 없어야 할 신생아실에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인큐베이터에 무언가를 주입하고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의료진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 이상하네요. 이 시간에는 담당 간호사도 다른 층에 있었는데 은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박민수는 베테랑 간호사 주임 오미란을 찾아갔다. 3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한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오 주임님, 혹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나요? 미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수색견이 왔었는데 똑같은 병실에서 계속 짖더라고요. 그 아기는 일주일 후에 갑자기 사망했어요. 병원에서는 영아돌연 사증후군이라고 했지만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밤에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검은 차가 와서 뭔가를 가져갔어요. 박민수는 3년 전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담당했던 이철민 경위를 찾아가니 그는 이미 조기 퇴직한 상태였다. 그때 일을 왜 묻는 거야? 이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철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때 우리 개 바람이도 이상하게 반응했어. 근데 조사를 계속하려고 하니까 이에서 중단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 국가기밀이라면서. 수첩에는 희미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신생아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이상하게 긴 주사기가 인큐베이터에 꽂혀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아기의 눈, 마치 이수진과 똑같은 눈이었다. 이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며칠 후에 사라졌어. 공식 기록상으론 사망이지만 이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그 아기 눈을 잊을 수가 없어. 갓난아기가 가질 수 없는 눈이었거든. 마치 어른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 같은. 박민수는 백설과 함께 병원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건물 전체를 샅샅이 조사했다. 지하 3층에서 백설이 갑자기 멈춰섰다. 오래된 도면에는 없는 용접으로 막힌 강철문이 있었다. 여기 뭐가 있었나요? 박민수가 시설팀장에게 물었다. 글쎄요. 옛날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창고였을 거예요. 하지만 백설의 반응은 달랐다. 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떨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듯한 반응이었다. 박민수는 병원의 건축 허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비밀 생물학 연구소가 있던 자리에 지어진 것이었다. 프로젝트 천명, 국정원 출신인 아버지 박정수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정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1980년대에 있었던 극비 프로젝트야. 동국원에서 유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슈퍼솔저를 만들려고 했던. 하지만 실패했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 아이들이요. 기억 이식 실험이었어. 죽은 군인들의 기억을 신생아에게 이식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정수가 고개를 저었다. 인간이 아니었어. 그날 밤 박민수는 백설과 함께 병원을 순찰했다. 새벽 2시쯤 백설이 다시 신생아실에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기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였다. 유료장비실에 놓여있던 유전자 분석기. 신생아실에는 있을 이유가 없는 장비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냉동용기가 있었다. 이게 뭐죠? 박민수가 당직 의사에게 물었다. 저희도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냉동용기 안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들어있었다. 법의학 전문가의 분석 결과 그것은 냉동된 뇌척수액이었다.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의 것이었다. 이수진의 의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아기의 병원 코드가 산부인과가 아닌 G21 메모라는 연구소 코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담당 의사 최현주는 이스라엘의 유전공학 연구소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었다. 최 박사님, 이 아기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포착된 주사 장면 말입니다. 그때 현주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제발. 저희 가족만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지시를 따른 것뿐이에요.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15년 전에 죽은 특수부대원의 기억이 이식되어 있어요. 김태현 중위, 북한 침투작전 중 사망한 군인의 기억을. 박민수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프로젝트 천명이 실패한 건 기술 부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와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죽은 자의 기억을 살린 자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날 밤 백설과 함께 병원 지하를 탐색하던 중 백설이 환기구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ID 카드였다. 김태현 중위, 특수전 사령부. 바로 그때
백설이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갔다. 지하 4층,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층이었다. 거기에는 여전히 가동 중인 연구실이 있었다. 이런 박민수가 숨을 헐떡였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배양기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배아가 자라고 있었다. 각각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T-04초, T-07초, T-12초. 중앙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유전자 조작 과정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는 박민수가 뒤로 물러섰다. 유리관 속에서 거의 완성된 형태의 인간이 떠 있었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그리고 그 옆 모니터에는 기억 이식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백설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폴더를 물어왔다. 그 안에는 끔찍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3세대 완성, 각성 준비 완료, 사회 적응을 위한 가족 단위 필요, 발각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 관찰 요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현재 3명의 3세대 개체가 일반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 중, 모두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15세가 되면 기억이 완전히 활성화될 예정. 이수진의 어머니로 등록된 한미선을 조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6년간 불임 치료를 받았던 여성이었는데 임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한미선 씨, 임신 과정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선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용기일 뿐이에요. 아이는 사명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9개월 동안 임신한 기억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제 옆에 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박민수가 백설을 데리고 미선을 만나게 했을 때 백설은 특이한 반응을 보였다.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저었다. 수의사 전문가에 따르면 백설의 반응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그럼 이 아기는 어디서 온 건가요? 의료진이 비밀 창고에서 발견한 것은 인공 자궁 장치였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이 장치는 수정란부터 완전한 태아까지 인공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병원 측은 이수진을 특별 관찰실로 옮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벽 5시 15분, 이수진이 눈을 떴다. 다른 신생아들과 달리 울지 않았다. 대신 천장의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을 들어 유리를 만졌다. 그 순간 병실 내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다. 심전도 모니터, 인큐베이터, 심지어 휴대폰까지 모두 멈춰버렸다. 이건 전자기파 방출이에요. 의료진이 소리쳤다. 이수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기의 옹알이가 아니라 마치 어떤 코드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음성 인식장치로 분석해보세요. 박민수가 지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이 발음한 것은 부대원 김태연, 복귀 요청이었다. 전문 의료진이 이수진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61%는 인간의 유전자였지만 나머지는 정체불명이었다. 특히 뇌구조를 촬영한 MRI 결과 일반적인 신생아와는 완전히 다른 신경망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 아이의 뇌는 이미 15년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신경과 전문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정체불명의 침입자들이 병원에 나타났다. 검은 방호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5명의 남자들이
지하 연구실로 침투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모든 증거인멸과 관련자 제거. 박민수와 백설은 지하 4층에서 이들과 마주쳤다.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컹! 백설이 침입자 중 한 명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유전자 파괴 장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파괴되었다. 이놈들, 박민수가 권총을 뽑았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핵심 데이터를 손에 넣은 상태였다. 전국에 있는 3세대 개체들의 위치 정보가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도주하려 했다. 백설의 뛰어난 추적 능력 덕분에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결국 침입자 5명 중 3명을 체포했고 2명은 도주했다. 체포된 침입자들을 신문한 결과 그들은 하이브리드 코어라는 국제적인 생물학 연구 조직의 용병들이었다. 최연주 박사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프로젝트 1000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30년 전 실패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성공이라니요. 죽은 군인의 기억과 경험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새로운 몸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수진이는 김태현 중위의 15년간의 전투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인가요? 김태현인가요? 이수진인가요? 현주가 고개를 저었다.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죠. 인간의 몸에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든.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전국에 12명이 있어요. 모두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들과 살고 있어요. 그들은 15세가 되면 완전히 각성해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이수진이 특별 관찰실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생후 3일째인데도 목을 가누고 앉으려고 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을 관찰하는 눈빛이 영락없이 숙련된 군인의 그것이었다. 이상해요. 이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수가 백설과 함께 이수진을 만나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백설이 이수진을 보자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백설아, 왜 그래? 박민수가 의아해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백설의 행동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났을 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혹시 김태현 중위와 백설이가 함께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나요? 박민수가 국방부에 문의했다.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김태현 중위는 생전에 군견부대에서 근무했으며 백설의 아버지인 진독의 천둥이와 함께 여러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었다. 백설이가 김태현 중위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이수진이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백설. 갓난아기가 할 수 없는 발음이었다. 체포된 침입자들의 신문을 통해 하이브리드 코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초국적 조직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인류의 진화예요. 체포된 조직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죽음으로 사라지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이죠. 그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을 만드는 일이에요. 현재의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며 오직 목적을 위해 행동하죠. 박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그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진화한 인간이에요. 호모 사피엔스의 다음 단계죠. 최연주 박사가 감옥에서 탈출했다. CCTV는 17분간 완전히 먹통이 되었고 그 사이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벽에는 피로 쓴 글씨만 남아 있었다. 다음 세대가 깨어났다. 나는 단지 매개체일 뿐. 전국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12명의 3세대 아이들이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박민수가 고민에 빠졌다. 백설이가 있잖아요. 강성호 과장이 말했다. 백설이만이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전국 순회 검사가 시작되었다. 박민수와 백설은 각 지역의 산부인과와 고아원을 돌며 의심스러운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첫 번째 아이를 발견했다. 생후 2개월인 남자아이였는데 백설이 보자마자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DNA 검사 결과 이수진과 60% 일치하는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대구에서 두 번째, 광주에서 세 번째,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발견되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발견된 아이들이 모두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울지 않고 특정 시간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어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가끔씩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수진의 변화였다. 생후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누워있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앉으려고 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주변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소아과 전문의가 고개를 저었다. 신생아가 이런 행동을 보일 수는 없어요. 더욱 기이한 것은 이수진이 백설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었다. 마치 오랜 전우를 만난 것처럼 손을 뻗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가야,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너 혹시... 중이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갓난아기의 성대로는 불가능한 발음이었다. 그 순간 박민수는 깨달았다. 이 아이 안에는 정말로 김태현 중이의 기억이 살아있었다. 사건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자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국정원, 국방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생명윤리위원회까지 참석한 최고위급 회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3세대 개체는 총 8명입니다. 국정원 차장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군인들의 기억을 이식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통령이 물었다.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15세가 되면 완전히 각성한다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생명윤리 위반 사례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처리라니요. 박민수가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아이들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 풀어놓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다. 군사 기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아이들은 특별시설에서 보호 관찰을 받기로 결정되었다. 인천 앞바다의 무인도에 만들어진 연구시설이었다. 아이들을 이송하는 날, 백설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계속 이수진 곁을 맴돌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백설아, 가야 해. 박민수가 달랬지만 백설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수진이 백설을 보며 손짓했다. 백설이 다가가자 이수진이 백설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보인 감정이었다. 고마웠어, 친구야. 이수진이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그제야 박민수는 깨달았다. 이 아이 안에는 김태현 중이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인간성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혹시 너 안에 김태현 중이가 정말 있는 거니?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이수진이기도 해요.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몸에. 백설이 낮게 울부짖었다. 마치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처럼. 특별시설에서 아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다. 어떤 아이는 군인의 기억에 압도되어 감정을 잃어갔고, 어떤 아이는 두 인격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달랐다. 그녀는 김태현 중이의 기억과 자신의 새로운 인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저는 김태현 중이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이수진으로 살고 싶어요. 3살이 된 이수진이 영구진에게 말했다. 심리학자들은 놀라워했다. 일반적으로는 강한 인격이 약한 인격을 흡수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수진의 경우는 두 인격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영구진이 물었다. 백설이가 가르쳐줬어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진짜 친구는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코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한 계획이었다. 특별시설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했고 내부 연구 데이터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아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보고했다. 미국의 12명, 일본의 8명, 유럽의 15명. 이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서로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수진도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누구와 얘기하는 거니? 영구진이 물었다. 도쿄에 있는 타케시, 베를린에 있는 한스. 그들도 저처럼 두 개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코어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 퍼진 이 아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집단 의식체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위기가 닥치자 박민수는 은퇴한 백설을 다시 불러왔다. 이제 10살이 된 백설은 예전만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백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니? 박민수가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설이 박민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언제든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특별시설에 침입한 하이브리드 코어 요원들을 추적하기 위해 백설이 다시 현장에 투입되었다. 비록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백설의 후각은 여전히 최고였다. 이쪽이야. 백설이 지하 통로로 향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전파 송신 장치였다. 하이브리드 코어가 전 세계의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박민수와 백설이 장치를 파괴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설 내의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 이수진도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했다. 무슨 일이에요? 영구진이 당황했다. 연결이 끊어지고 있어요. 이수진이 힘겹게 말했다. 다른 친구들과의 전파 차단으로 인해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들의 뇌는 이미 집단 의식에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계속 차단하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경고했다. 하지만 다시 연결하면 하이브리드 코어가 조종할 수도 있어요. 박민수가 고민했다. 그때 이수진이 일어났다. 7살이 된 그녀는 이미 어른 같은 판단력을 보이고 있었다. 저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이수진이 말했다. 연결을 유지할지 끊을지는 저희가 결정할게요. 너무 어린데.
저희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몸은 어리지만 마음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들어 있어요. 결국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8명의 아이들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다. 3명은 연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코어가 아닌 서로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2명은 완전히 연결을 끊고 일반인으로 살기로 했다. 3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수지는 저는 중간을 선택할게요. 필요할 때만 연결하고 평상시에는 혼자 살아가고 싶어요. 5년이 흘렀다. 이제 12살이 된 이수지는 특별시설을 벗어나 일반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물론 24시간 보호관찰하에서였지만 박민수는 은퇴했고 백설은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이수진이 백설을 만나러 왔다. 백설아, 잘 지내? 이수진이 백설을 안으며 말했다. 백설은 이제 많이 늙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수진을 보면 반가워했다. 고마워, 친구야. 내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거야. 박민수가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니었다. 김태현 중이의 기억과 이수진의 순수함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존재였다. 하이브리드 코어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아이들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수진이 박민수에게 말했다. 저희 같은 아이들이 더 태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백설이 세상을 떠난 것은 이수진이 15살이 되던 해였다. 김태현 중이의 기억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백설아, 이수진이 백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울었다. 고마웠어. 정말로.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박민수, 연구진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른 아이들까지. 이수진은 이제 완전히 성장했다. 김태현 중이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이수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두 인격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존재였다. 저는 이제 알아요. 이수진이 백설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건 유전자나 기억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는 걸. 박민수가 이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백설이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야. 네, 백설이가 가르쳐준 거예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울며 날아갔다. 마치 백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이수진은 이제 대학에 진학해 생명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백설의 후손들이 자라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세상에 위험이 닥쳤을 때 그들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니까.